자, 안녕하세요. 이제 대기의 변화 5단원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압과 날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고기압과 저기압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렇게 구별되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랑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체성, 이동성 고기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정체성 고기압은 어떤 게 있죠? 네,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이 두 개가 정체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성 고기압에는 뭔가 되게 조금 얍실해 보이는 느낌, 그죠? 양쯔강, 그죠? 양쯔강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거. 자, 이것들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온대 저기압에 대해 배우겠는데요. 자, 온대 저기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온대 저기압이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온대 저기압에서의 날씨, 그 다음에 온대 저기압에 이렇게 또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 되죠. 그죠? 이 그림에 따른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북반구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한랭전선 이렇게 그려주고 온난전선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립니다. 그리고 뭐 바람 방향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과 그쵸.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은 이제 처음에는 정체 전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온대저기압이 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폐색 전선으로 마무리된다는 거, 이런 온대저기압의 일생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뭐 고난도 자료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 기상 위성 영상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시 영상은 우리가 구름의 두께, 그죠?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지, 두께가 얇은지,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는 영상이고요. 적외 영상은 구름이 높이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자료로 해가지고 많이 주어 문제입니다. 자, 다음 태풍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풍은 우리가 열대 저기압이라고 불립니다. 온대 저기압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열대 지방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풍이 발생을 배우겠는데요. 태풍을 발생, 근데 완전 우리가 열대 적도 쪽에서는 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일단 5도에서 25도의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자, 영도에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점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왜 그러냐면요. 이 태풍은 전향력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생기려면. 근데 이 전향력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적도 부근에는 전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에 태풍은 보통 바다에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에너지는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수문열, 잡열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자, 태풍은 처음에 이제 5도에서 25도권에 생기기 때문에 초기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하고요. 이후에 이제 30도군 넘어오는 이후부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풍의 구조에 대해 배우는데요. 태풍은 우리가 중심부로 갈수록 우리가 태풍 자체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은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심부에 접근할수록 바람의 세기는 더 커진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은 이렇게 안전반원이고 오른쪽은 위험반원이라는 것까지 같이 배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에 대해 배웁니다. 악기상, 그죠? 악기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악기상, 악기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우도 있고요. 호우도 있고요. 폭설, 보통 강원도 지방에서 많이 내리죠? 강풍도 악기상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박,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가 많은 황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나라에 영향 준 악기상들은 알아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단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은 대기와 해양 파트입니다. 이 대기와 해양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을 볼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 부족으로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우주 파트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기는 자료 해석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문제를 자주 틀린다면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꼼꼼히 이참에 한번 다시
되새기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형광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네요, 그죠? 자,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일단 고기압은 이름에서 봤다시피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죠? 저기압은 반대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고기압은 우리가 기압이 높기 때문에 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날씨가 이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날씨가 보통 맑거든요. 자,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이제 화면을 볼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오른손을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는 물리나 어릴 때 할 때 이렇게 그 손가락으로 하는 거 아시죠? 자, 약간 그 손가락 한번 쥐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 고기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 엄지 방향이 즉 엄지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른손에서 엄지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만든다고 보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보면 이 나머지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딱 감기는 거 보입니까? 아, 그래서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거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반구일 때입니다. 자, 이 바람이 불어나가는 방향 자체는 이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압은 무조건 바람이 불어나가는 거고요.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북반구에서는 오른손을 써야 되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손을 써야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도 나오니까 문제 한번 또 풀어보시면 또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반구 한번 다시 보면 남반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엄지를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남반구래. 그 저기압이죠, 저기압. 네, 죄송합니다. 저기압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엄지를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그죠? 자, 엄지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북반구 기준이에요, 오른손은.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어떤 거죠? 이 상승기류 때문에 구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날씨가 흐리겠죠. 구름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비가 많이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구별해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체성 고기압은 일단은 우리가 이름에서 알다시피 고기압의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는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베리아는 약간 좀 추운 이미지가 연상되죠. 그죠? 이 러시아 쪽에 있으니까. 그죠? 아, 그래서 시베리아는 보통 겨울철에 영향 끼치고요. 북태평양은 약간 밑에서 올라오니까 여름철에 영향을 주로 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이 있는데요. 이동성 고기압은 이제 그 중국 이쪽 근처에서 오는 고기압인데 이 양쯔강 기단에서 오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 양쯔강 고기압을 대표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 정체성 고기압과는 다르게 이 기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중심부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중심부가 고정되어 있으면 정체성이기 때문에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이동성 고기압은 봄철이나 가을철에 보통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온대 저기압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온대 저기압은 우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온대 저기압은 우리가 북반구에서 내려온 우리가 찬 공기가 남하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서로 북상하면서 이렇게 서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위아래에서 마주치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선이 생깁니다. 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에 의해서 자,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온대저 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로 이동한다는 거. 왜 온대저 기압은 우리가 열대저 기압과는 다르게 보통 중위도 쪽에서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에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이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한번 잠깐만 가볼게요.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있는데요. 일단 이 온난 고기압은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키가 되게 커 보인다, 그죠? 아, 그래서 이거 온난 고기압 자체를 이렇게 키 큰 고기압을 일단 말하고요. 일단 이 온난 고기압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주변보다 이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다, 그죠? 중심부가 더 따뜻하다. 주변이 더 한랭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온난 고기압과 관련된 애는 주로 누굴까요? 당연히 따뜻한 애니까 생각해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겠다. 그죠? 아, 온난 고기압은 우리가 따뜻한 애라 생각하면 되니까 북태평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키 큰 고기압이다까지 가시면 되고, 자, 반대로 한랭 고기압은 이 중심부가 기온이 낮고요. 이쪽 바깥으로 갈수록 기온이 따뜻합니다. 아, 그러면 얘는 반대로 시베리아 고기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언제 영향을 끼치는지. 아까 말했다시피 겨울, 여름, 봄, 가을 있죠. 그 다음 뭐 초여름엔 오츠케어 기단도 영향을 끼친다 하고 이것 조금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온대저기압의 일생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가 되냐면요. 아까 말처럼 남쪽과 북쪽의 기단이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정체전선이 먼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체전선을 이 생긴 다음에 이 사이에 계속 우리가 바람이 계속 조금 파동이 생기겠죠. 바람 때문에. 이 파동 때문에 이게 서로 이 전선이 점점 이 정체전선이 서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좀 휘어지겠다. 그죠? 서로. 그러면서 이 전선이 약간 이 회색 전선처럼, 아니 그 정체전선처럼 겹치는 게 아니고 이 각자 전선이 발달하는 이 모습을 결국에는 온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온대저기압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한랭 전선이 결국에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 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렇게 지금 한랭 온난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체전선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온난 한랭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폐색전선이라죠. 아, 폐색전선의 발달이 보통 온대저기압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러다가 보면 이 온대저기압의 색이 점점 약해질 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멸되는데 따뜻한 공기는 주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차가운 공기는 보통 아래에 계속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 일생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온대저기압 이걸 봐야 되죠, 여러분들. 자, 일단 온대저기압과 전선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정체전선 아까처럼 뭐라 했죠? 우리가 이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의 이 세력이 서로 비슷해가지고 전선이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전선이죠. 그래서 이 정체전선을 보통 우리가 우리 장마 한 곳에서 계속 비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우리가 이 아까 말처럼 이 온난전선, 한랭전선 서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한랭전선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동 속도 빠르다는 거. 이동 속도 상대적으로 빠른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느린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이렇게 두 접선이 겹쳐질 때 폐색전선 생긴다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한랭전선은 결국에 온난전선을 따라잡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폐색전선으로 마무리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랭전선은 이 따뜻한 공기가, 아니 그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한랭전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드는 건데요. 이 온난전선은 오히려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찬 공기로 밑으로 파고들지 않고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랭전선은 지금 찬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지금 파고들죠. 근데 온난전선은 이걸 타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따뜻한 공기 이렇게 지금 타고 그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생기는 구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요. 추문형 구름이 생깁니다. 왜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넓은 완만한 경사가 생기는데 이 한랭전선은 이렇게 밑으로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만 이렇게 막 발달을 많이 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강수구역은 그래서 한랭전선은 한랭전선 뒤쪽이죠. 근데 온난전선 앞쪽이라는 것까지 강수구역은 후면이고 온난전선은 전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당연히 온난전선이 완만하겠죠. 한랭전선이 급하겠고요. 이동 속도는 한랭전선 빠르고 느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죠. 통과 전후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공기입니까? 찬 공기가 파고들잖아요. 그렇죠? 아, 한랭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당연히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온난전선 당연히 지나고 나면 기온 올라가겠죠? 자, 이 기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지금 제가 온대저 기압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 북반구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한랭 전선이 이렇게 되고요. 온난 전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기압의 중심이 항상 이 온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의 기압이 제일 낮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랭 전선 통과하게 되면 중심으로부터 점점 어떤 겁니까? 점점 멀어지죠. 아, 그렇기 때문에 한랭 전선 통과한 다음에는 기압은 상승한다는 거.
근데 온난전선을 통과하게 되면 점점 중심부로 가까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압은 하강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온하고 기압을 반대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람의 방향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온대 저기압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한랭 온난 그리신 다음에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중간에 왜요? 이게 전부 다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이게 뭐죠? 남서풍이죠. 왜요?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에서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서풍에서 지금 뭘로 바뀐 거죠? 북서풍으로 바뀐 게 한랭전선 통과 이유고요. 자, 온난전선은 여기 지금 이게 뭐죠? 남동풍이죠. 네, 남동풍에서 무슨 풍으로 바뀐 겁니까? 남서풍으로 바뀐 겁니다. 됐죠? 자, 이거는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온대저기압 주변 날씨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앞쪽에는 충운형 구름이 생기고요. 온대저기압 앞쪽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난전선 앞쪽이죠. 네, 그 다음에 이 한랭전선 뒤쪽에는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기기온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 배웠겠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기기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바람의 색이라던가 또는 뭐 이런 뭐 어떤 것 좀 알게 뭐 약간 이런 일기도 풍속이 어떤 게 좀 빠르다는 거 네, 또 뭐 구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뭐 이런 게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되고, 일기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지만, 보통 이게 풍향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딱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바람이 여기서 이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방향만 조금만 이 바람의 방향 정도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기상 영상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기상 영상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가시 영상과 저거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가시 영상은 우리가 구름의 두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이 두꺼운지 얇은지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자, 저거 영상은 구름의 높이를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낮은지 높은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막 여러 가지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외우다가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고 끝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희고 밝다. 자, 이거 두 개만 외우면 좀 괜찮습니다. 자, 희고 밝은 거 어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희고 밝은 게 우리가 흰색으로 표현된다는 말이 이게 가시 영상에서 두꺼운 구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밝게 표시된다는 게 우리가 적외 영상에서 높은 구름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 아시면 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시 영상 너무 쉬워요. 그러면 흰색으로 나오면 구름이 두껍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적외 영상은 선생님 그러면 적외 영상이 이 적외선이 많이 관측되는 게 어떤 색깔입니까? 라고 아마 의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것만 하나 외워야 됩니다. 적외선이 많이 관측되는 색깔이 즉 우리가 구름이 더 밑에 있을수록 적외선이 지금 보시면 더 많이 나오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이 그림에. 아, 그러면 적외선이 많이 관측될수록 구름이 더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요? 이게 더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적외선이 인공위성은 한 위치에서만 찍었을 텐데 당연히 밑에서부터 내려 올라오는 적외선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색깔이 더 어둡게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희고 밝다. 우리가 밝은 구름은 당연히 적외 영상이 이 적외선이 더 적게 관측되겠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엘니뇨 라니냐 문제랑 같이 합쳐서 문제를 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기상위성 영상은 꼭 이해하고 한번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태풍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태풍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다, 그죠? 뭐, 태풍 온다고 뉴스 날씨에서도 많이 말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근데 우리가 태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그쵸? 이제 한번 배우겠습니다. 일단 태풍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엄청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죠. 그래서 기상현상 중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태풍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열대 저기압의 그런 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위도에 열대 해상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태풍의 에너지원도 간혹 물어봅니다. 이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잠열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잠열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문열이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상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상태 변화에서 이 열을 방출하거나 또는 흡수할 때 생기는 열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보통 이 열대 지방의 바다에서 주로 생긴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야지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또 중요한 점은요. 이 태풍은 또 생길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공기가 이 전향력을 통해서 이 공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태풍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막 이렇게 조금 막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전향력에 의해서 이 바람이 생긴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태풍이 만들어지려면 이 전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적도 부근에는 전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힘을 얻지 못해서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 그림에 이 지금 0도 주위 구간에는 발생을 거의 안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5도에서 25도의 위도를 가진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도에서는 발생 안 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고요? 전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남반구 해역보다 북반구 해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태풍 뭐 이동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제가 태풍의 이동을 한번 볼게요. 일단 태풍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그 대기대순환에서 무역풍 때랑 편서풍 때를 다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도 부근에 오기 전까지는 무역풍은 이 방향으로 불죠. 이게 무역풍입니다. 그래서 즉 웬만하면 동에서 서로 붑니다. 근데 이제 태풍은 점점 위로 올라오려 하기 때문에 이게 태풍이 보통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오려 하는 힘인데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부니까 태풍이 서쪽으로 보통 이동합니다. 이 무역풍 때에서는.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뭘 만날까요? 편서풍을 만나는데요. 자, 편서풍은 어떻게 보죠? 편서풍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분다.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의 방향도 그대로 동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무역풍과 편서풍 영향을 둘 다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태풍의 이동은, 네, 그래서 이 태풍이 아까 즉, 무역풍에서 편서풍으로 바뀌는 현상을, 그 지점을 전향점이랍니다. 태풍의 진로가 바뀌는 위치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편서풍으로 싹 방향이 바뀐다는 거, 여기가 전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가 전향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태풍에서는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지역은 태풍의 이동 방향과 이 태풍 의 바람 방향과 같기 때문에 풍속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태풍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바람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안으로 불어 들어온다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방향이 점점 이렇게 지금 바람이 지금 점점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바람의 방향과 지금 진행 방향과 어떻습니까? 지금 이 태풍 내에 있는 바람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지금 여기는 일치하기 때문에 더 빨라지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가 약간 상쇄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 좀 상쇄되는 현상. 근데 여기는 더 강해지겠다. 그렇죠? 오른쪽은. 그래서 태풍 진행 방향의 이 오른쪽이 무슨 반원입니까? 위험 반원이고요.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이 안전 반원이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자주 나오는 게요. 태풍 진행 방향이 그러면 이 태풍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합시다.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그래서 보통 바람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고요.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분다는 거, 이것까지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뭐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커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태풍의 구조가 날씨입니다. 자, 태풍은 일단 엄청 그 범위가 크죠. 그래서 반지름이 뭐 수백 킬로미터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승기류겠죠. 왜요? 열대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중심부로 갈수록 바람이 점점 강해지지만, 우리가 폭풍 전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태풍의 눈 주위로 딱 가게 되면 이 바람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점점 강해지다 눈에서만 잠깐 약해지는데, 그렇지만 기압은 계속 낮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태풍의 눈은요, 보시면 이게 하나만 상정하셔야 되는 게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좀 약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 여러분들 시험 아주 잘 나온다. 그렇죠? 잘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태풍은 점점 우리가 어떻습니까? 태풍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증기가 응결에 생긴 잠열, 즉 수문열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물가를 지나지 않고 육지를 지나게 되면 태풍이 점점 힘이 빠지겠죠. 그죠? 아, 그래서 이 태풍이 크게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수증기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풍이 보통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나면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왜요? 우리나라 이 땅에 상륙하게 되면
더 이상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은 점점 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열과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 차가운 바다를 지나도 이제 열을 공급 못 받으니까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태풍의 진행 경로에 따른 풍향 변화를 제가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좀 핵심적인 게 일단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에 생기는 이 위도도 조금 다르고요. 전선을 동반하는지 동반하지 않는지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대저기압은 보시면 우리가 태풍은 누가 봐도 태풍이라고 보입니다. 왜요? 등압선 간격이 엄청 좁게 표시가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풍속도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열대저기압 태풍이 더 빠르겠다, 그죠? 뭐 이런 느낌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강수 지역 같은 건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뭐 이동 경로. 보통 일단은 이 둘 다 편서풍 영향 둘 다 받지만 온대저기압은 아예 편서풍 영향만 받지만 열대저기압은 예전에 이제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무역풍 받다가 이렇게 편서풍 바뀐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 에너지원도 간혹 물어봅니다. 온대저기압은요, 이 공기가 섞이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인데, 열대저기압은 숨은 열, 잠열이 에너지원이라는 거, 이거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의 지역별 명칭이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뭐 오늘의 마지막은 좀 아니죠. 뭐 이번 이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중으로 이거 3개 다 업로드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우리가 지금 뭐 우리한테 불편함과 위험을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처럼 내우, 호우, 폭설, 강풍, 우박, 황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오는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네오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네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라운이 발달합니다. 정라운 발달하면 기본적으로 상승기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천둥번개 소나기가 막 갑자기 내리는 현상.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제 국지적 갑자기 이 짧은 지역에서 가열이 확 되는 다음에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렇게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죠. 이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할 때 잘 나타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단계가 3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군 단계와 성숙 단계, 소멸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비가 내리는 곳, 즉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성숙 단계가 제일 강하고요. 소멸 단계에서는 조금 약하게 비가 내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네오의 핵심은 성숙 단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피해는 당연히 노요는 약간 좀 집중적인 피해가, 즉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한 지역에 조금 집중적인 피해를 많이 가져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호우는요, 우리가 시간, 공간 규모에 제한 없이 많은 비가 쭉 내리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뭐 집중호우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라운이 계속 한 곳에 머무를 때 이렇게 주로 생깁니다. 됐죠? 그러면 집중호우라 보면 홍수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죠? 자, 폭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는 겁니다. 이 발생 조건도 간혹 문제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서쪽에 전라도 지역보다 경상도 지역에 눈이 더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게 이 이유인 것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시베리아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황해상에서 변질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해서 우리가 어떠세요? 찬 공기가 변질되면 우리가 찬 그대로 이 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비가 찬 공기이기 때문에 얼어서 눈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황해를 거치면서 이 황해의 따뜻한 바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서쪽 지방에 눈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단의 변질.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기단의 변질을 통해서 이렇게 한랭 기단의 변질이 아까처럼 이 시베리아 기단이 와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남해 쪽에서는 보통 이 온난 기단이 변질을 하기도 합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북태평양 기단이 이거를 이제 차가운 바다를 만난 거죠.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를 만나면 이렇게 층운형 구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남쪽에는 보통 비가 조금 더 자주 내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에는 보통 폭설이 조금 잘 내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강풍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냥 뭐 풍속이 빠른 바람을 의미합니다. 자, 우박도 마찬가지로 우박도 아까 네오처럼 정라운으로 강한 상승기류로 발생하지만 일단 우박은 핵심, 겨울과 한여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왜요? 일단은 겨울에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겨울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춥기 때문에 이 온도가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힘들어서 발생하지 않고요. 또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우박이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녹아버리는 우박이 아니죠. 그죠? 거의 비처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박은 오히려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우박도 이렇게 뭐 상승기류로 해서 이렇게 하강기류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약간 네오랑 비슷한 과정이지만 우박은 이렇게 네오는 비가 청둔 번개를 보거나 비가 내리지만 우박은 이렇게 우박이 막 점점 이 동그란 고체들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리가 지금 마지막 황사 남았네요. 자, 이제 황사 보시면요. 황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보통 온다는 거죠. 그죠? 중국에 보통 사막들이 좀 있거든요. 이 사막들에서 이 모래먼지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사막에서 아무리 모래먼지 많더라도 우리나라에 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래먼지가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다시 무슨 기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와서 상승 기류가 되면 황사가 못 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반대로 하강 기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공기의 질이 나쁜 때가 비가 올 때는 상승기류 때문에 비가 내려서 뭐 중화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비가 올 때는 보통 상승기류가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많더라도 보통 비가 올 때는 보통 공기가 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강기류는 날씨가 맑잖아요. 이거 이유도 그게 되겠죠. 왜요? 북한이래요. 이 중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기류를 통해서 올라간 이 먼지들이 하강기류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날씨가 맑을 때 잘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승기류, 우리나라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길 때 황사는 생길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우리가 황사는 보통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한사의 말씀 추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은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6강 해양의 변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조금 정리가 좀 이번에 개념이 좀 많지만 하나하나 침착하게 흐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